안녕하세요. 환자와 의사 사이를 통역해주는 통역의사 이영석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C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나요? 먹는 분들도 있고, 안 드신 분들이 더 많을 텐데, 비타민 C 그러면 먹자니 그렇고, 안 먹자니 그렇고, 그냥 건강에 도움이 된다니까 먹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비타민 C에 정말 목숨을 거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암 환자분들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평범한 영양제로 보이는 비타민 C를 어떻게 해서 암 환자를 치료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나 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C를 이용해서 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겠다라고 처음 생각했던 사람은 1950년대에 캐나다 의사인 맥콜믹입니다. 1959년에 암세포들이 주위에 있는 콜라겐 조직들을 잠식해 가면서, 침륜해 가면서, 파괴해 가면서 자라나고 전이가 간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콜라겐 파이버들을 증식시키는 비타민 C를 사용하면은 암이 성장하는 걸 억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에 스코틀랜드의 외과 의사인 이완 카메론 박사가 이 맥콜믹의 이론을 증명하게 됩니다. 히아루니다제라고 하는 효소가 암세포 주위에 있는 콜라겐 파이버들을 파괴시켜서 암세포가 자라나게 하는데, 비타민 C가 PIH라고 하는 이 히아루니다제를 억제하는 그런 물질을 생성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비타민 C가 PIH를 많이 만들게 되면 PIH가 히아루니다제를 억제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암세포 주위에 있는 콜라겐 파이버가 파괴되지 않아서 이것이 마치 울타리를 친 것처럼 암세포가 거기에 갇혀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또 그 이후에 1974년에 이 카메론 박사와 또 캠벨 박사가 50명의 진행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최초로 비타민 C의 임상 시험을 한 거죠. 어떻게 했냐면 이 진행된 50명의 암 환자들한테 10g의 비타민 C를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임상 시험을 해봤더니 비타민 C가 암 환자의 진행 속도를 늦춰주더라라고 하는, 이거는 논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례 발표, 증례 발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카메론 박사 말고 또 비타민 C를 가지고 감기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연구를 하던 또 라이너스 펄링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는 거죠. 자, 우리 둘이 한번 이걸 가지고 논문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유명한 두 개의 논문을 1976년과 78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제 최초의 대조군 이제 논문인데, 대조군이라는 것은 비타민 C를 투여한 그룹과 투여하지 않은 그룹을 이제 놓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의 말기암 환자한테 비타민 10g을 투여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이 비타민 10g을 처음 열흘간은 정맥 주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인류 역사 최초로 비타민 C로 정맥 주사를 한 임상 논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10g을 이제 먹게 하는 거죠. 이렇게 100명의 치료군하고 또 비타민 C를 투여하지 않은 1000명의 대조군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비교 결과 이 비타민 C를 투여한 군에서 진행을 상당히 늦추더라. 그리고 생존율을 높이더라. 그래서 일부에서는 비타민 C를 투여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생존율이 20배까지 증가하더라라는 것을 이제 발견해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비타민 C를 투여한 그룹은 전향적인, 즉 지금부터 비타민 C를 투여해.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본 거고, 비타민 C를 투여하지 않은 1000명에 대해서는 예전의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한 논문이다, 그렇지 않다, 이런 이제 아규가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너스 펄링 박사는 이러한 기여를 통해서 노벨 화학상과 노벨 평화상을 두 번이나 이제 수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환자들 사이에서 비타민 C가 암 환자 치료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화두가 되니까 정통의학을 하는 의사들이 또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제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이제 암센터에서 좋다 그러면 비타민 C가 암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임상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1979년하고 1985년 두 번에 걸쳐서 임상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실험은 어떻게 진행했냐면 진행된 암 환자들한테 비타민 C 10g, 즉 1000mg을 경구 복용, 이제 입으로 먹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을 임상을 해봤더니 별로 뭐 암 환자한테 치료에 도움이 안 되더라. 라는 이제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종양내과 의사들이라든지 정통의학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비타민 C가 암 치료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메이오 클리닉의 이제 임상 연구에는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은 그야말로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스터디, 즉 다시 말하자면 비타민 C를 투여한 암 환자군과 투여하지 않은 암 환자군을 했는데 이걸 브라인드 테스트 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자면 임상을 진행하는 의사나 참여하는 환자들이 내가 지금 비타민 C를 먹고 있는지 아니면 위약, 가짜 약을 먹고 있는지를 모르게 했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과학적인 방법을 했는데 왜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개비즈 인, 개비즈 아웃이라고 뭐 쓰레기 같은 나쁜 좋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가면 그 결과 또한 쓰레기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비타민 C는 크게 두 가지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세포를 막 살리는, 건강하게 하는, 면역력을 높이는, 해독을 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저용량을 쓸 때, 저용량 비타민 C를 할 때 그런 거고 또 하나는 항암제처럼 세포를 못 살게 굴 수가 있어요. 이건 고용량 비타민 C를 하게 되면은 세포를 산화시켜서 죽게 만드는 거죠. 근데 암 환자한테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후자가 돼야 돼요. 항암제처럼 암세포를 괴롭히고 못 살게 만들고 죽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혈중의 농도가 400mg/dL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이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그렇게 안 한 것이죠. 그 당시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은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비타민 C를 정맥 주사로 한 것이 아니라 입으로 먹는 걸 한 거예요. 입으로 먹는 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혈중 농도가 400ml는 택도 없습니다. 뭐 한 2mg, 뭐 4mg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암을 죽일 수 있는 농도에 못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논문의 문제는 뭐냐면 비타민 C를 먹은 환자들의 혈중 비타민 C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암을 치료할 수 없는 비타민 C의 농도를 가지고 암을 치료되는지를 논문을 썼으니 이 논문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암을 치료할 수 없다고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임상 시험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이제 임상 논문이 나왔지만 대규모 논문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대규모 논문을 쓰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죠. 뭐 작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뭐 수백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상당한 시간도 걸리는데 이 임상 시험에 필요한 연구비를 사실은 제약회사에서 스폰을 해줘야 돼요. 근데 비타민 C는 이제는 특허가 다 풀렸죠. 아무 제약회사나 다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떤 특별한 제약회사에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임상을 해서 성공했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독점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는 그런 임상 논문이 나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